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VB 사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총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아침에 이제 당잠사에서 이게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서 이제 매크로 심리의 영향이 클 것 같아서 다른 거 다 제끼고 요걸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다시 정리해드린 내용 보시면 일단 SVB가 파산이 된 거죠. 원래 그 지난주 금요일 정리해드릴 때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을 해서 일단 위기를 넘기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누가 이 물량을 받아가겠어요. 결국에는 주말 사이에 이제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요 증자 발표했을 때 60%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장 열리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또 60% 넘게 급락을 하니까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거래 일시 중단 처리가 바로 돼서 전거래일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당국 결국 폐쇄 결정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이례적인 속도인데 16대 15대 정도 수준의 은행인데 역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연쇄 파장 우려인데 SVB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많이 진출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사점을 볼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 대차대조표 영향의 우려로 시장은 지금 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은행 수익 증가를 하지만 지금 단기 보유자산 가치가 삼각되는데 이 자금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나 이런 거 팔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만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팔면 그게 삼각가치가 그냥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SVB만 따로 떼서 보면 이게 전통은행과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벤처캐피탈 위주로 집중이 돼 있고 또 국고채 벤처 대출에 자산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장기 상품인데 부채 쪽은 턴오버가 굉장히 빠른 데라서 이게 미스매치라서 이게 한 번 터지면 이게 회수가 안 돼서 특히 이제 손실이 큽니다. 현금 비중이 SVB가 4%밖에 안 되고 뭐 대형은행 다른 거 보면 JP모건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 할까요? 너무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쭉 짚어드렸으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뭐 몇 가지 사항을 보겠죠. 일단 SVB 사태가 국내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일단은 뭐 여러 몇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국내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이 한 3천억 정도, 뭐 정확한 금액은 또 약간의 좀 혼동이 있습니다. 대략 한 그 정도 투자한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국민연금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전액 보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액 상각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SVB 은행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일단은 SVB 은행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예금을 좀 두고 있는 상태고 이 뱅크런이 발생된 게 굉장히 빨리 발생됐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게 휴대폰 영향이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면서 이게 또 전산으로 또 인출이 가능하니까 과거처럼 은행에 가서 줄을 서고 소문을 듣고 은행 가서 줄을 서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이런 소식들이 전달되면서 바로 클릭을 통해서 돈이 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속도가 정광석화처럼 빨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뱅크런과는 다릅니다. 과거의 뱅크런은 소문이 퍼지고 가서 줄 서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줄 서는 풍경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SVB 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4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24시간 은행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뱅크런들이 된 거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하다 보니까 자산 매각을 시작했던 거죠. 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신뢰죠.
신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서 뭐 현금 비중이 4%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유지가 되고 JP모건 같은 경우 16%가 안 돼도 은행이 유지가 되는 게 우리가 신뢰에 따라서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승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돈들이 이제 인출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채권을 매각해서 그 돈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더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손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일정 부분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일정 부분 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런 걸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안정이 될 텐데 일단 심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심리는 거죠. 뱅크런이라는 것은 내가 빨리 이 배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아니고 빨리 여기서 내 원금 조금이라도 건져야 된다라는 것이 뱅크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일단 이걸 막아놓은 상태에 이제 발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에 있어서 벤처 기업들의 어떤 뭐 자금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장 이게 이제 예금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내일 당장 지급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실사를 해서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또 각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것들이 실질적인 잔액인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여파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규모가 갖고 있는 게 한 16위 정도 규모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특정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지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의외로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른 쪽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깨진 자리고요. 여기에 일단 우리 지수가 2,400이 깨진 자리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말아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힘들이 일단 조금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죠. SBB 사태가 몰고 온 파장이 제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심리적으로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자. 굳이 내가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러고 보니까 코스피가 2,400도 깨졌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가 2,400을 깨진 것만 놓고 보더라도 기다려봐야 되는데 미국의 SBB 사태까지 터진 마당에 내가 서두를 이유는 없다. 특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깨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좀 보고 좀 신중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스피가 2,400이 안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이 놀고 있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때 일단 지금 형이 무너지고 나니까 동생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수를 우리가 이제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수 신경 쓰지 마라. 종목만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의 일부는 지수가 탄탄하니까 지수 신경 쓸 거 없고 지수는 2,400 안 깨지니까 종목을 봐라. 그 시간 동안에 종목을 봐라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지수를 신경 써야죠. 지수를 신경 써야 된다라면 종목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렵죠. 그렇다 보면 이 여파. 자, SBB 사태가 일단 금전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 상태에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터졌었고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수가 깨지게 되면 이 지수가 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도 변수가 시작될 수 있다. 또 이것을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몇몇 변수들의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됐죠. 첫 번째는 SM과 관련된 얘기죠. SM 같은 경우 주말에 전격적으로 카카오와 하이브가 그 손을 잡음으로써 SM 주가가 지금 뭐 10% 넘게 급락을 함으로써 이제는 SM의 가격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SM의 가격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12만 원, 15만 원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가격인데 이제 그것이 다 합의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옛날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프리미엄이라는 건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소위 10만 원도 깨질 수 있다? 저는 뭐 이 예측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으로 갑자기 연출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들 뭐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돼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소비주 다 지금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조정 우리가 그 증시 격언에 그런 거 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아직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칼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 오늘 많은 분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는 거. 제가 몇몇 종목들의 호가창을 좀 봤어요. 호가창을 보니까 지난주와 양상이 다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자 쪽에 호가가 상당히 좀 탄탄히 있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종목들이 팔자 쪽에 호가가 단단하고 사자 쪽엔 호가가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이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주요 종목들 호가창을 보시는 것도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면 우리가 이제 한쪽에는 매도, 한쪽에는 매수 이렇게 효과가 엇갈리게 되죠. 그러면 매도 쪽에 1000단위 막 10,000단위가 쌓여 있는 거 하고 예. 매수 쪽에 100주 단위로 쌓여 있는 거 하면 매도가 올라올 때마다 거죠.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당장은 안 팔더라도 올라만 오면 나는 팔겠다라는 거고 매도 심리가 우세하다라는 거죠. 예. 반대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도는 팔겠다가 몇백 주지만 매수가 몇천 주씩 쌓여 있는 것은 이 종목 매수가 우세하다라는 건데 지금 투심이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머니투데이도 앞서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작진들하고 여담을 나눴는데 많은 문의들이 들어온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문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그래 좀 밀리면 살까 뭐 할까 할 수 있지만 우리 방송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궁금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제가 또 얘기하는 전 좀 약간의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못 내린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강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지금 이 SBB 사태는 단순하게 SBB가 안전하냐 돈을 주냐 안 주냐 문제를 떠나서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소위 나비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근데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내용 이제 정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일요일 오후 6시, 7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미 재무부하고 연준이 공동 성명을 내서 그렇죠. 이 월요일부터 100% 예금 인출 여기 관련해서 가능하고 다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일단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오늘 밤에 SVB 금융위기 사태 관련해서 연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일단 시장은 여기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이게 SVB 파산이 연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태 하나만 가지고 보면 리먼 사태는 기우라고 이제 과대 해석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방은행 계속해서 이제 도산 나면은 그거는 이제 또 문제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이제 보셔야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게 리먼과는 좀 다른 게 리먼은 리먼 자체가 스스로가 이제 무너졌었던 부분들인데 이 심리가 지금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축은행 하나가 갑자기 뱅크런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른 저축은행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일단 돈을 좀 빼고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보이지 않게 오늘 돈을 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산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것을 심리를 안정시킨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불안해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 자체를 팩트로 접근해서는 저는 조금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리라는 건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제 팩트하고 심리하고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다. 지금 팩트만 놓고 보자면 아직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심리는 그걸 우려해서 다른 곳에서 자금을 계속 빼는 뱅크런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위기가 다시 대두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고 지금 팩트상으로는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심리 그리고 기술적인 영역 자체가 위험한 수준에 원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만 하나 심리를 건드려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내고 계십니다. 호가창 보면서 이제 종목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매크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 이슈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버텨주기는 하거든요. 그 루비오 미국 상원 의원이 CATL 포드 겨냥해서 보조금 차단법 발의를 했고 일단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를 안 쓴다. 요거는 저기 유럽에 한해서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원래 비아디하고 계약을 했던 걸 추가 계약을 안 하면서 비아디 말고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을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보조금 이슈가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디랑 계약을 했다라는 등, 뭐 어떻게 된다라는 등, 뭐 기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미국 기조는 중국을 배척하는 이러한 기조로 계속 갈 것이고 그 틈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이제 그 기회를 엿보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 기업 입장
시장에서는 그 틈새를 파고들고 여러 가지 또 방안들을 나타내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안겨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뉴스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지수 2차전지 종목들을 말아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고민해보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앞서도 이제 우리가 펀드멘탈과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펀드멘탈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이것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럴 때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얘기한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을 깨기 전까지는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예.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일봉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라면 그건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됐다라면 하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다라면 거기가 저항대죠. 예. 그러니까 저항대가 지금 있는 종목과 저항대가 없는 종목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저항대가 있는 종목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여러분들 보고 있지만 위에 꼬리를 달잖아요. 저항대 지금 부딪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예. 저걸 뚫어주고 나면 새로운 대시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걸 뚫어주지 않는 지금 애매한 자리라는 거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가 좀 하루 이틀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서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때 얻는 수익률은 좀 작아요. 근데 오히려 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폭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셨다가 고점을 뚫어주면 그때 가서 과감하게 그래봤자 3, 4% 더 주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는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러한 뉴스에도 지금 고점을 못 뚫어줬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뉴스에 무뎌질 수밖에 없다. 지수가.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5만전자. 사실은 이제 6만 원에서 호가 몇 개만 이제 아래에 있긴 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라운드 피겨가 좀 바뀌긴 했어요. 증권가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고요. 사실 지금 뭐 메모리 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은 없을 거예요. 이제 지수가 갖는 대표성도 있을 거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 턴어라운드라고 하기에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예, 이런 것도 일단 자리하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 주세요. 저점 매수 기회라는 것은 오늘이 저점이다라는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르죠. 그죠? 저점 매수는 이제 상당히 모호한 말입니다. 저점이 어디냐? 5만 9천 원이 저점이냐? 5만 5천 원이 저점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지나고 나면 저점 매수 기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떨어진 가운데서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주식에 대해서 이제 책도 쓰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갈 때 보면 일부 분들이 참 모호한 말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저점 매수 기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그러죠. 그럼 저점은 어디야? 내가 사야 되는 호가창은 어디야? 매수 버튼을 어디서 눌러야 돼?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저점 매수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맞서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서 6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 외국인과 맞서야 된다라면 조금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을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외국인들이 살 때 5만 원 밑에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6만 2천 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5만 원까지 외국인들이 빼버렸거든요. 그때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6만 원 가니까 재고 사이클상 저점 매수 기회다. 떨어지니까 또 저점 매수 기회다. 올라가면서 다시 이번에 6만 3천 원 가면서 또 저점 매수 기회다. 떨어지니까 또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어떤 뭐 국내 증권가의 어떤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의 한결같은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실 텐데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외국인들이 살 때 같이 편승하시고요. 외국인들이 팔 때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쉬었다가 외국인들이 살 때 같이 저는 편승하는 전략. 그러면 항상 삼성전자는 5만 원, 5천 원 안 깨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으로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파는데 내가 산다? 그거는 뭐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가 몸으로 막는 거죠. 그럼 뒤로 떠밀려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왔다가 다시 이제 물이 빠질 때 그때 편승하시는 전략. 지금은 이제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봐요. 5만 원대 진입했다라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제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라는 것은 덥석 물기보다는 예. 신중하게 무실 필요가 있다. 기회는 이제 오니까 기회를 잘 보시고 이거는 매크로와 연결돼 있죠. SB 사태가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뭐 얘기를 하는지 보고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얼마큼 안정되는 걸 보고 국내 시장에서 환율도 봐야 되고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지수가
어디가 하단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매크로 변수가 워낙 이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보니 상황을 보면서 예측보다는 사실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 힌트를 수급적인 요소로 주셨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구간의 삼성전자 매수 의견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종목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조금 떨어지면 내가 뭘 살 것인지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셀렉트 해놓는 어떤 기간 이런 기간으로 삼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때 과감하게 종목을 팍팍팍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완전히 떠나야 할 때는 아니라고 보셨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서 수급이 돌아서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서 시장을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